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살도 좀 치우고, 네, KHC라는 교육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KHC에서 이번에 환자 경험 평가 섹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환자 경험 평가 섹션에는, 일단 심평원에서 오셔서, 이제 실장님이 오셔서, 이제 환자 경험 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브리핑,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오픈된 내용이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지금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심평원에서 오픈한 자료들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혹시나 이 자료를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이메일 남겨놨는데, 이메일로 이야기 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진들을 이제 한 번씩 KHC는 한번 권해드리기도 해요. 같이 함께 가보자고. 네,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병원들이 사정이 좀 많이 어려워서, 네, 그렇게, 많이 가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지키셔야 되는 이제 사정들 때문에. 이번 KHC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병원협회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컨퍼런스인데, 이제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학회의 진행 방식이 심포지엄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연자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런 토론의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질문 또 오가면서 청자들과 이제 질문을 오가면서 되게 병원의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고 통찰력 있는 대답들이 좀 많이 네,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가격이 조금 네, 규모도 크지만 가격도 조금 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갈 때 이거 다녀오면 이거 전달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고민에 네, 빠지게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선생님들, 경영진들과 함께 다녀오면 어떨까라는 좀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서 가격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네, 뒤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갔던 선생님, 저희 이제 직원인데요. 이제 새벽 한 6시부터 출발해서 가서 중간 휴게소에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 찍었는데, 본인의 역량 강화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찾아오겠다는 진념으로, 네, 이렇게 다녀왔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도 이렇게 군말 없이 가는 이게 직원들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컨퍼런스 진행 중에 있는 사진이고요. 컨퍼런스는 기본적으로 환자 경험 평가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AI나 뭐 스마트 병원 혁신 전략, 마케팅, 경영, 뭐 이런 조직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병원의 다양한 네, 예를 들면 한 직군만이 필요한 게 의료 분쟁도 있었어요. 맞아.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사 이제 파업 상황 이런 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들으시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 직군들이 와도 본인한테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네, 이게 왜 비싼지 알았어요. 네. 딱 갔는데, 샹들리에가 네,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게 얼마야? 네,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좋은 곳 별로 못 가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되게 힐링하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보면 그동안은 제가 많은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밖으로, 네, 아웃풋, 네, 하는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인풋, 네, 과정을 겪게 돼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더 즐거운 건 이거요. 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이걸 딱 먹으면서, 아,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도시락, 1박 2일 교육이었는데, 도시락이 늘 기대가 되고, 다음날 도시락이 뭐가 나올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날은 첫날 딱 이렇게 먹고 나서는 둘째 날 뭐가 나올까 좀 기대가 되는 네, 이런 식사였어요. 이게 첫째 날 식사고요. 이 스테이크가요, 이제 딱 잘라져서 나오는데, 저희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디움도 이런 미디움이 없대. 이런 완벽한 미디움이 없대요. 네, 그리고 이 전복의 통째로 한 마리가 나오고, 네, 몸보신은 잘하고, 네, 먹었습니다. 네, 그 둘째 날도 이렇게 이제 한식 이제 위주로 좀 나왔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동안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이제 식사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자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비도 자비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숙소를 방 3개, 네, 화장실 2개, 네, 이런 좋은 숙소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조명이 확 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불은 다 꺼져 있고, 조명이 얼마나 많은지 조명이 확 틀어져 있고, 음악을 딱 틀어놨더군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방이 나를 환영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직원들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평원의 자료를 선생님들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와 환자 경험 평가 현황,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서 1970년도 사이에 환자 중심 의료가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인간 중심성, 뭐 인간 중심 치료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왔었는데, 이때 69년, 70년도에 더 붐이 일어났던 거는 이때가 산업화로 인해서 의료 공급이 갑자기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공급이 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항상 선택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선택의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런 선택을 받는 병원들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환자의 선택을 받게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왔던 게, 어, 연구의 결과들이 뭐가 많이 나왔냐면, 환자의 만족도랑 관련된 것. 예를 들면 환자의 선택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나, 네, 이런 것들을 봤더니, 물론 치료의 결과 되게 중요하고, 또 환자의 선호,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환자 중심 치료에 대한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런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보면 좀 더 쉽게 보여질 것 같아요. 1980년도에는 도나베디언이라는 의사가 있었죠. 네, 그 의료질 평가 개념 틀을 마련했는데 구조, 과정, 성과에 대한 모형을 제시했고, 이때 도나베디언이 얘기했던 주장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환자들이 이제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3가지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의료의 질에 대한 거, 이게 환자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진 3가지로 평가하게 되는데, 의료 질에 대한 거, 병원 환경에 대한 거, 이 환경을 어메니티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이 환경이 그냥 우리 인테리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소품, 쌀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죠. 또 지금은 뭐 이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 디바이스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대인적인 것들,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인적인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그냥 CS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네, 의료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틀을 말을 한 거예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을. 근데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이 3가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환자가 우리를 평가할 때는 이 3가지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중 하나가 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의료의 질. 환자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2가지를 우리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상호작용과 병원 진료 환경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보통 고객의 소리, 여러분들 병원에 상시 조사를 하고 있다면 고객의 소리에 보면 상호작용에 대한 거, 네, 뭐 불친절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병원 환경이 뭐 화장실이 좀, 뭐 욕실이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환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그런 것들만 보여지니까,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환자들한테 보여지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 평가 준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을 먼저 이제 진행해야 되는가가 네, 이런 것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전통적인 의료 모델에서 지금 환자 중심성의 의료 모델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는 말고요. 딱 2가지만 말씀드리면, 환자가 수동적으로 자기가 진료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파트너, 네, 협력자가 돼서 이제 받게 되는 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예전에는 질병 중심의 치료였다면 지금은 삶의 질 중심,
환자의 안녕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그게 환자, 네,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로까지 네, 활동이 넓어지는, 네, 그래서 지금 WHO도 그렇고, 심평원도 그렇고, 지역사회로까지 확장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환자 중심도 의료 모델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자의 중심성을 어떻게, 네, 환자의 중심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성에서 중요한 거는 이 반응성. 네, 환자의 중심성과 반응성 함께 가야 된다. 예를 들면 환자의 중심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환자들의 얘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네, 개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 환자의 중심성과 반응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측정하는 성과, 평가 영역이 이제 함께 같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환자들이, 레포티드하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페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프렘스,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메저, 프롬스 아웃풋에 대한, 아웃컴에 대한 메저, 프렘스 인스턴트에 대한 메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환자 경험 평가는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메저인 거죠. 근데 지금 신평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메저와 아웃컴에 대한 메저를 이제 함께 측정하겠다.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함께 측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메저만 지금 체크를 하는데 그 앞으로는 아웃컴까지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건가? 네, 벌써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익스피리언스 메저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는 의료질 지표로 해서 네, 의료질 향상금에 대해서 이제 지표 성과금을 받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결국에는 진료 수가에 이 아웃컴이 되면 같이 되면 진료 수가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을까. 중장기 방안, 심평원에서 이제 낸 중장기 방안에도 보면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꼭 이거대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이런 경향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심평원에서도 지금 아웃컴에 대한 메저, 이 프롬스까지 확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의료의 결국은 질과 함께 이제 그리고 의료의 그 환자들이 생각하는 뭐 만족도 있지만 치료의 결과랑도 결국 이제 같이 함께 가겠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전적 도로 입원 환자 경험 평가를 측정하는데 이것도 그럼 사전적 도로 측정하는 이런 이야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환자의 만족과 환자의 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앞에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을 것 같고요. 끝에 단점만 보면요. 환자 만족도는 주관적인 답변의 성향. 환자가 올 때부터 벌써 우리 병원에 100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만큼 해도 네, 그냥 보통인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올 때 20만큼 들고 왔어요. 기대치. 근데 와서 보니까 100점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은 매우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환자의 만족은 환자의 주관적인 이런 답변 성향으로 인해서 이 기대치라고 생각하면 돼. 기대치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불친절했던 그런 직원을 만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좋은 경험들이 싹 사라지고 내 마지막 그 경험이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환자의 만족도고 환자의 경험은 좋은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이 21개를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 병원이 좋은 환자 경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네, 다른 이제 해외에는 뭐 61개의 문항도 하기도 해요. 네, 지금 우리 모바일 61개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저 같아도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그래서 지금 21개 문항이 딱 적절한 것 같긴 해요. 환자들이 이제 피로도 이 모바일 평가를 할 때 피로도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선 활동을 포인트 잡아 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우리 병원의 이 21개의 문항에 대한 만족이 우리 병원 전체 환자 경험에 대한 만족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네, 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 경험에 대해서 보면 두 개가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게 원인이다. 환자 경험이 좋아져서 의료의 질이 좋아졌다. 내지는 의료의 질이 좋아져서 환자 경험이 좋아졌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너 때문이야. 네, 이런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상관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연구, 현재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환자 안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환자 안전은 환자의 경험까지 연결시키는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좋은 환자의 경험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네, 이런 오류를 줄이고 환자 안전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환자와의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되게 되면 불필요한 치료들이 좀 적게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치료비에 이제 감면 네, 이런 것들도 있고 환자들의 좋은 치료의 결과도 낳게 된다. 네,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상관성 연구를 보면 이런 결과들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1차, 2차 평가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심평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2024년 5월부터는 이제 평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논문, 연구를 하고 있고, 위탁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병원들을 좀 준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의 점수가 종합병원의 점수보다는 좀 월등히 높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좀 줄 세우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병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병원에서 줄 세우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신병원에서 점수 오픈을 한 거를 보고 우리가 네, 좀 궁금해서 줄 세우기 조금 해봤죠. 네. 네, 지금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몇 점일까 더 궁금한 거예요. 우리 점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감을 얻고자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가 줄 세우기 조금 했고 또 신병원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등급화를 차라리 시켜서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었는데 등급화를 시켜서 지금처럼 점수화로 보여지지 말고 A, B, C, D, E 뭐 이런 A, B, C 뭐 이런 식으로 등급화를 시켜서 좀 보여주면 어떻냐라고 얘기했더니 신병원에서는 등급화를 하면 1점 차이로 B가 되는 이런 병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이걸 결과를 보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결과를 내는 거는 환자를, 네, 환자가 되게 높은 비중이잖아요. 환자들이 보게끔 하는 게 앞으로 선택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어.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A, B, C의 A와 B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B와 C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가늠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점수는 만족도 점수는 일단 환자가 100점이라고 하면 이 100점에서 얼마나 차이, 뭐 87, 뭐 85, 82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A와 B 사이는 어느 정도의 건지 가늠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적절한 건가라는 좀 저도 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단 확대한다. 이건 이전부터 있었고 영역에 대한 확대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의 다양화 이미 시행이 됐고 평가 결과의 활용이 이제 보상에 따른 보상도 지금 얘기가 이미 되어졌죠. 이게 제일 중요한 장표인 거죠. 제일 중요한 표인 거죠. 네,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확대는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에도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을 하면 17개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병원급까지 하니까 80개가 훨씬 넘어요. 네, 그래서 이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들은 바로 진행되기는 좀 어렵겠구나. 물론 모발로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병원급에서는 아직 이런 평가에 대해서 아직 금시초문 이런 병원들도 많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겠고, 그리고 이런 병원급까지 내리려면 결국에는 그들한테 맞는 문항의 설계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항 설계가 우리랑 문항이 달랐을 때 비교? 네,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적인 대상 확대는 앞으로 시행이 되지만, 아직 좀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시켜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영역의 확대는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어요. 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영역의 확대는 이미 외래라고 찍었잖아요. 다른 곳보다도 일단 외래를 먼저, 이거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이고, 그럼 언제부터, 네, 이거는 조금 고민되는 바인데, 일단은 개선 필요 영역으로 우선 확대하겠다 했는데, 외래에서 개선 필요 영역이 어디일까요?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대기 시간. 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신평원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식당. 네, 이렇게 이제 하면 그때부터 이 대기시간 관리를 시작한다는 거는 병원에서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 지표가 이제 보고하는 프롬스에서 이제 환자가 보고하는 이제 프롬스로 네, 좀 확대 실시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수집 방법이 그동안에 우리가 연락처를 넣어서 신평원에서 그 연락처를 어, 이 어, 예를 들면 리서치 기관에 네, 의를 줘서 그 연락처를 보고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외래가 되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래가 되면 일단 N이 달라지잖아요. 네, 우리 응답자 수가요. 지금 100명, 150명, 200명, 300명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외래가 되면 적어도 30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300이 10배수는 3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떤 병원들은 100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만 개의 연락처?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 일 다 안 하고 이것만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구 자료를 이제 기반으로 이런 전화번호 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좀 줄여주고자 신병원에서 다른 프로그램 도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또 하나는 지불보상 연계, 이거는 이미 이제 본지표로 적용을 2025년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병원에서 이제 브리핑한 내용들이고, 앞으로 제가 예전에 중장기 방안이라는 이제 신병원에서 연구 발주를 낸 논문을 봤는데, 2020년도에 나왔는 네, 논문인데, 이 중장기 방안에 이제 보면 앞으로 이제 환자 안전 전담자처럼 네, 이것도 이제 환자 경험도 이런 전담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좀 안에 있었고요. 네, 이거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도 이제 프롬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불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논문을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냐 안 하냐, 뭐 줄 세우냐 안 세우냐 이게 네, 사실은 이미 이 평가는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 지금 여기 뭐 실존주의자들처럼 이제 지금 여기 now and here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딱 필요한 게 now and here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뭐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나 네, 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이번 외래 이런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표 관리부터 하셔야 되겠죠. 네, 이 지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숫자에 대한 감을 조금 익히고 우리 병원에 뭐부터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 지표를 보면서 먼저 파악을 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각화가요. 뭐 경영진의
뭐 협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경영진 협조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경영진 협조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지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혹시 아직까지 외래 지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병원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좀 지표 관리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혹시 뭐 어려운 점이나 뭐 또 지표 관리에 있어서 좀 문의 사항들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얘기를 주시고, 이메일로 보통 얘기를 주시면 제가 거의 당일, 평소에 거의 당일로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노고가 또 많고,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아지실 텐데요. 고민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까, 네,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가 고민되고 어렵고 막 두렵고 네, 이런 것들은 네, 결국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요. 해보면 네, 또 답이 나오고 네, 그 답을 또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씩 내게 도 성취감이 또 일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 네, 우리가 가는 방향성, 우리 일단은 방향성을 딱 맞잖아요. 네. 방에서 어떤 사람들 점수 올리기. 네, 그랬는데, 점수를 올려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거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수를 올려서, 우리 병원에 우리 병원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을 만들고, 진짜 좋은 환자 경험을 위해서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 지표 관리 잘해서. 네, 이런 목적이 제 목적이에요. 네. 아,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점수 올리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착이 아니라 저는 그걸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들, 네, 어떻게 움직여지나를 봤어요. 그리고 병원이 어떻게 변하나, 네,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멈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빠른 말과 이렇게 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들이라서 선생님께 일단 방향성을 드려보고자 오늘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